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67회입니다. 지금 초나라 군대가 비록 강하지만 온 초나라가 초나라에게 불의의 오명을 씌우고 있으니 이는 초나라 왕이 맹약을 저버리고 어제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초나라 왕은 승리를 믿고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후들과 연합하고 돌아와서는 선거와 형량을 지키고 있으며 촉과 한의 양식을 공급받고 도량을 깊이 파서 성벽을 굳게 하며 군사를 나누어 변경을 지키고 요새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돌아가려면 가운데 있는 양의 땅을 넘어서 적국 깊숙이 8,900리나 들어가야 하니 싸우고자 해도 싸울 수가 없고 성을 공격하려 해도 힘이 모자라며 노약자들이 천리 밖에서 양국을 제공해야 합니다. 초나라 군대가 형양과 선고에 도착하더라도 한나라가 굳게 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초나라 군대는 나아가 공격할 수도 없고 물러나 포위를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나라 군대는 믿을 만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초나라가 한나라를 이기게 된다면 제후들은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하여 서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초나라가 강대해지면 오히려 천하의 적병을 초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나라는 한나라만 못하고 이러한 정세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모든 것이 안전한 한나라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초나라에 스스로 의탁하려 하시니 신은 대왕을 위해서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신이 해남의 병력만으로 초나라를 멸망시키기에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왕께서 군대를 동원하여 초나라를 배반하시면 항왕은 반드시 제나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만이라도 항왕을 제나라에 머물게 한다면 한나라가 천하를 차지하게 될 것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이 대왕을 모시고 칼을 찬 채로 한나라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땅을 떼어서 대왕을 봉하실 것이니 어찌 해남 땅 뿐이겠는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상과 신을 사신으로 보내어 계책을 드리게 한 것이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자 경포는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소라고 말했다. 경포가 은밀히 초나라를 배반하고 한나라와 한편이 되겠다고 허락하였지만 이 사실을 감히 발설하지는 않았다. 그때 마침 초나라 사자가 경포에게 와 있으면서 급히 군대를 출동시키라고 경포에게 독촉하며 객사에 머물고 있었다. 수하는 그곳에 곧바로 뛰어들어가 초나라 사자의 윗자리에 앉아 고강왕이 이미 한나라에 기속하 있는데 초나라가 어떻게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자 경포는 깜짝 놀랐다. 초나라의 사자가 일어났다. 수하가 경포를 설득하여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 초나라 사자를 죽여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빨리 한나라로 달려가서 힘을 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경포는 그대 가라는 대로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겠소 라고 말했다. 경포는 즉시 사자를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공격했다. 초나라에서는 항성과 용제를 파견하여 해남을 공략하도록 하고 항왕은 그대로 머물면서 화업을 공략하였다. 몇 달이 지나 용제가 마침내 해남을 공략하고 경포의 군대를 격파했다. 경포는 군대를 끌고 한나라로 달아나고자 했으나 초나라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으므로 새끼를 통해서 수와 함께 한나라로 돌아갔다. 경포가 한나라에 이르렀을 때 한왕은 마침 평상에 걸터 앉아 시종에게 발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대로 경포를 불러들여 만나게 했다. 이에 경포는 너무 화가 나서 한나라로 무술 구이하고 자살하라고 했다. 그런데 나와서 숙사에 와보니 어복과 마치 엄숙이나 시종들이 한왕의 거치와 같았으므로 경포는 바라던 것보다 좋은 대우에 크게 기뻐했다. 이에 사자를 파견하여 국왕을 살펴보도록 하니 초나라는 이미 항백을 지켜서 국왕의 군대를 몰수하고 경포의 아내와 자식들을 모조리 죽인 뒤였다. 경포의 사자는 오랜 친구들과 총신들을 꽤 많이 만나 수천 명을 거느리고 한나라로 돌아왔다.
한나라는 경포에게 더 많은 군대를 나누어주고 함께 북쪽하면서 군대를 모아 성공에 이르렀다. 한나라 4년 7월에 경포를 회남으로 삼고 함께 항우를 공개했다. 한나라 5년 경포는 사람을 파견하여 공항에 들어가 여러 고을 손에 넣었다. 한나라 6년 경포가 유가와 함께 공항으로 가서 초나라 대사마 주원을 설득하자 주원이 초나라를 배반하고 드디어 국왕의 군대를 동원하여 한나라와 함께 초나라를 공개하여 마침내 항왕을 해하여서 격파했다. 항왕이 죽은 뒤 천하가 평정되자 고조가 술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고조가 수하의 공작을 깎아내려 수하는 썩은 선빈이 천하를 다스린다 어찌 썩은 선비를 쓰겠는가 라고 말했다. 수하가 굴러앉아 폐하께서는 군사들을 이끌고 편성을 공개하시고 초나라 왕이 아직 저나라를 떠나지 않았을 때 보병 5만 명과 기병 5천 명으로 해남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자 고조는 그리 못하였을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 이에 수하가 말했다. 폐하께서 저로 하여금 20명과 함께 해남에 사도록 하게 하셨고 저는 해남에 이르러 폐하에 듣도록 하려 하는데 이는 신의 공이 보병 5만 명과 기병 5천 명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 이제 수하는 썩은 선비니 천하를 다스린데 어찌 썩은 선비를 쓰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이런 어찌된 연주인지요. 그러자 고조는 내 장차 그대의 공을 청가하라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조는 수하를 호군주기로 임명하였다. 한편 경포는 해남왕이 되어 육에 도바했고 구강, 여강, 형산, 애장 등의 군이 모두 경포에게 기속됐다. 경포가 하책을 채택하여 죽음에 이른 까닭은 한고조 11년 한신이 지형되자 경포는 불안했다. 또 그의 여름에는 평온이 체험되어 그 시체가 소금이 들여져 그릇에 담긴 채 모든 제후들에게 보내졌다. 그 인육 자발을 본 경포는 두려움의 몸을 들고는 차라리 반란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게 됐다. 당시 경포에게는 아끼는 미이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미이가 몸이 아파 어울에게 치료를 받게 됐다. 한편 비역이라는 관리가 그 어울의 맞은편 집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경포의 부하였던 관계로 미이와도 안면이 있었다. 하루는 비역이 어은 집에 놀러가서 미이에게 선물도 바치고 술도 마시게 됐다. 그 뒤 미이가 경포와 이야기하던 중에 비역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그러자 경포가 놀라며 물었다. 아니 언제 그 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가? 미이는 아무 생각 없이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그러나 경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비역이 두려워해 몸이 아프다며 바깥 출입을 참가하자 경포는 더욱 그를 의심하게 됐다. 그래서 드디어 비역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비역은 도망쳤다. 도망친 비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경포를 반정죄로 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말을 달려 장 안에 들어가 고조에게 상소했다.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빨리 이거를 잡아들이십시오. 고조가 이거를 읽고 수하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수하는 놀라는 표정으로 경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무슨 원한 때문에 무고했을 게 틀림없으니 우선 비역을 잡아들여 조사하고 은밀히 사람을 경포에 보내 살펴보도록 하시죠. 한편 경포는 비역이 투산사살고 불안하고 있는데 또 사람이 은밀히 내려와 조사하는 걸 알고는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다. 고조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어찌해야 되겠소? 그러자 등공이 대답했다. 저희 식객들 중에 초나라 영균을 지냈던 설공이라는 사람인데 매우 지혜인 사람입니다.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조가 설공을 불러들였다. 그러자 설공은 한참 생각이 잠겼다 말했다. 경포는 한신 평과 함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한신과 평원이 지형되다 자기도 머지않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경포가 상책을 들고 나면 해남 땅은 한나라 땅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중책으로 나오면 성패 나올 수 없으며 다만 하책으로 들고 나면 피하에게는 베개를 높이 베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고조가 물었다. 그럼 경포가 어떤 계책을 쓸까 하소? 그는 하책을 쓸 것입니다. 설공은 이렇게 대답하니 고조는 다시 그 이유는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설공이 말을 이었다. 경포는 원래 여산에 도적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왕이 되었지만 모든 일이 자기 물신을 위함이었지 후세의 백성 만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도 하책을 쓸 것입니다. 한편 경포는 반을 일으키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황제는 나이가 많아 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정하지 않고 부하들을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제껏 한신과 평월만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 사람 모두 죽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당시 고조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자기는 경포 투굴에 나서지 않고 대신 태자를 내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태자를 염려한 여보는 눈물로 고소했다. 경포는 천하의 맹장입니다. 그 자를 잡아준 사람은 오직 폐하밖에 없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건 이 사람에 친히 출정하시옵소서. 고조는 한없이 출정이 나섰다.
경포는 과연 설공의 예측대로 하책을 줬다. 즉 크게 전나라 한나라 옛날까지 생각을 못하고 겨우 자기의 땅만 지키랬던 것이다. 고조 가서 경포의 군대를 보니 그 배치가 항우의 진법과 똑같았다. 고조가 경포에게 왜 반란을 일으키니가 라고 묻자 경포는 황제가 되고 싶소 라고 대답했다. 그때까지도 경포에 대한 애정이 남아야 된 고조였지만 그 말에는 크게 놓아여 즉시 공격에 나섰고 격전이 벌어졌다. 이 싸움에서 경포는 크게 패해 겨우 100여 명의 부하만을 이끌고 강남으로 떠났다. 고조도 누가 쏘았는지 모르는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경포는 그 후 파양 지방으로 달아났으나 한 농가에서 농민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다. 유폐의 치욕을 능히 감대한 이유는 팽월.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도리어 천리의 땅을 석권하고 왕이 오르다. 팽월은 창업현 사람으로 거야 호숫가에서 고기잡을 하는 사람이었으나 실제로는 청년들을 작당해 도둑질을 일삼고 있었다. 진성과 향양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젊은이들이 팽월을 찾아왔다. 지금 천하의 골들이 모두 밀수고 있어. 우리도 이 기회에 일을 벌입시다. 그러나 팽월은 고개를 가로졌다. 지금 두 마리 용이 싸우는 셈이네. 좀 더 두고 봐야지. 아직은 때가 안 됐어. 그로부터 다시 1년쯤 지나다 이번에는 100여 명이 찾아와 제발 두목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팽월은 안 돼. 자네들과는 일할 수 없네 라고 거졌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한사코 건조하자 팽월은 하는 수 없이 성나겠다. 그래서 다음날 해 뜨는 시간에 모여 그 사기를 하고 넣는 자는 목을 베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막상 모여보니 찍어가는 자가 10여 명도 넘고 심지어 어떤 자는 전심때가 되어서야 나타나는 것이었다. 팽월이 고통을 줬다. 나는 나이가 많아 그전에 너희들이 하도 그러는 바람에 두목이 됐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하고도 어기는 자가 이렇게 많으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할 수 없다. 제일 마지막에 온 자만 제일시키겠다. 팽월은 맨 나중에 온 자를 못 뵈려고 명령했다. 그러자 모두 웃으며 아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팽월은 자기가 나서 맨 나중에 온 자를 끌어내고는 다른 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제단을 잡고 제사를 지냈다. 모두 간담이 써내져 팽월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러니 팽월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제후들보다 떨어져 나온 병력을 모아 1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게 되었다. 한항이 북상하여 정읍을 공격할 때 팽월도 한항을 도왔다. 그러나 한항이 공격에 실패하고 서쪽으로 군사를 돌리자 팽월도 고향으로 돌아가 세력을 키웠다. 그 뒤 한항은 팽월에게 장군의 배설을 내리고 소나라를 공격하도록 요청했다. 그래서 팽월은 소나라의 소공각이 이끄는 투굴 군대와 마주쳐 크게 이겼다. 이듬해 팽월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항이하로 들어갔으며 한항은 그를 위나라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한항은 소나라를 추격하다가 고령에서 항기기에 패하였다. 이에 한항은 장량에게 제후들의 군대가 나를 따르지 않으니 어찌하 좋겠소라고 묻자 장량은 이렇게 말했다. 제왕 한신이 왕에 오른 것은 대왕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한신 역시 마음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팽월은 원래 양나라 땅을 평정하여 공이 많은데 당초 대왕께서 위표 때문에 팽월을 위나라 상국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표는 죽고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므로 팽월 또한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대왕께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이 두 나라와 약정을 맺는다면 곧 바로 초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수양 이북에서 곡성에 이르는 땅을 모두 팽월에게 주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진나라부터 동쪽 부근에 바다에 이르는 땅은 제왕 한신에게 주십시오. 제왕 한신은 고향이 초나라로서 그의 뜻은 자신의 고향을 다시 얻는 데 있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 땅을 잘라 그 두 사람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이 두 사람은 금방 불러올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러실 수 없다면 이런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항은 사자를 팽월에 보내어 장량의 계책도 하였다. 사자가 팽월을 만나 한항의 말을 전하자 팽월은 그제야 그의 병사를 이끌고 야에서 마침내 초나라를 격파했다. 항우가 죽은 뒤 팽월은 양항으로 임명되어 정도에 도읍하였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